네, 안녕하세요. 태양광입니다. 오늘은 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 나왔던 신재생 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 시행령,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해서 어제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가보시면 관련 내용들 확인하실 수가 있고, 물론 카페에서도 관련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발전 사업자 분들께서 확인하셔야 되는 사안들이 모든 발전 사업자분들이 지금 뭐 다 반드시 필요해서 확인하셔야 될 사안들이 있는 건 아닌데, 이 중에 오늘 꼭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사안이 있다 보니 그걸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준비를 했고요. 관련 내용들은 카페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 보니까 카페에서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개발 이용 촉진 보급 이 입법 예고 중에 325호 항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재생에너지 REC 이제 이용량이 제가 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들 기억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태양광 정책은 REC라는 정책, RPS 제도 하에 REC라는 정책을 가져가는 건 지금 시장 상황에 그냥 놓여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시장 상황에서 만들어져 있는 정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위적으로 만든 정책이지 않습니까? RPS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그러다 보니 정책의 규제에 따라서 수익성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임야 가중치가 1.0이었던 게 갑자기 0.7로 바뀌었죠. 그러다 보니 수익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드리면 2014년에 전답 임야 목장 과수원에 가중치가 0.5였던 게 갑자기 1.0으로 상향이 된 적이 있고요. 그조차도 100km 미만은 1.2로 됐고요. 어제 그저께까지는 임야의 전답의 개발을 하면 가중치를 0.7밖에 안 줄 거야 라고 했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전답의 개발을 하면 가중치를 1.2를 줄 거야 라고 바뀔 수 있는 게 지금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사업입니다. 반대로 말씀드리면 언제든 갑자기 제가 영상을 준비해서 말씀을 드릴 때 가장 많이 드리는 말씀 중에 하나가 언제 어떻게 정책이 바뀔지 모릅니다. 그럼 정책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지다 보니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드립니다. 지금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책 큰 기반에 대해서는 변하는 게 없겠지만 REC 세부 항이나 세부 실행 내역들에 대해서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태양광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은 임야에 대한 무분별한 개발을 하지 말라는 취지가 있고요. 그거와 반대로 농업인들에게 농업이 아닌 분야에 대해서 수익을 내주기 하기 위해서 적정 수익을 내주기 하기 위해서 농업인들을 우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FIT, 한국형 FIT 사업이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일반인들보다 농업인들을 우대하기 때문에 농지에 농업인들이 사업을 하면 더 나은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고, 그조차도 뭐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운영을 해서 하면 가중치를 0.1, 0.2 이렇게 더 받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게 정책적으로 만들어진 사업입니다. 지금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우리의 정책은 REC를 어떻게 소비를 할 거고 어느 정도를 만들 거고 어떻게 운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매우 면밀하게 관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이번 예고안 중에 제가 뭐 다른 내용들도 다 한 번씩 훑어봤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꼭 한번 얘기를 드려봐야지 라고 생각이 됐던 부분이 이겁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비율을 다음과 같이 한다. 그래서 2020년 이후에 의무 비율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놓은 건데요. 그래서 20년부터 30년까지 10년 동안 30%였던 의무 비용을 40%까지 늘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어떤 정책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걸 이렇게 지금 바꾼다고 입법 예고를 하는 거지? 라고 해서 제가 이전 사업 내역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전 사업 내역에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한번 좀 확인을 해드려야 하다 보니 이전에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의 2020년 이후까지의 계획이 있었던 겁니다. 그걸 지금 2020년 이후부터 2030년까지의 계획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지금 설비가 계속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태양광 발전 사업자도 많아지고 있고, REC가
지금 REC가 왜 이렇게 현물 가격이 좋아지지 않지? 왜 REC 가격이 장기거래 가격이 떨어지지라고 얘기하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럼 REC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든 REC에 대한 공급이 줄어든 둘 중에 하나가 되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지원을 발판 삼아 우리가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라는 답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똑같습니다. 예전에 10년부터 20년까지 10% 올라간 10%에서 30% 가니까 20%가 올라가는 기준이었던 게 지금 20년에서 30년까지 10%가 올라가는 기준이다. 저는 이게 너무 작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기술 개발 속도가 원만한 상승 그래프를 그리고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 개발 속도는 지금 점진적인 상승을 급하게 하고 올라가는 시대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2030년 이후의 계획은 40%가 아니라 50% 이상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그 이상이 되어도 과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30%에서 32, 34, 36 해서 2030년 이후에 40%라는 건 가장 보수적인 기준을 잡아놓은 게 아닌가? 물론 바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자료, 제가 이게 그 이전 지금 적용이 되고 있는 계획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2014년 4월 24일 날 개정이 된 겁니다. 그럼 그 이전에는 어떻게 기준을 가졌었냐 하면요. 그 이전에는 2%, 2.5%, 3% 해서 2020년까지 8%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걸 이게 이제 RPS 제도가 나올 때 가지고 있었던 기준이거든요. RPS 제도를 설계할 때 나왔던 기준, 그래서 2020년에 8%까지 될 거다라고 예상을 했던 걸 기술 개발이 워낙에 빨라지고 원가가 생산 원가가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2014년에 개정을 하면서 지금 속도로 가면 20년에 8%가 아니라 2020년에 30%까지의 계획을 가져가도 된다라고 변경을 해놨던 사업안입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한 계획안이 나왔는데 지금 보여드리는 바와 같이 2030년 이후에 40%다. 지금보다 10% 올라가는 수준이다라고 하면 너무 작은 비중이 아닐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REC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많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REC가 늘어나고 있다. RPS 입찰의 금액들이 더 좋은 금액들이 나오고 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그만큼 수요가 늘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이 되는데 정말 공급이 지금 너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좋은 가격들을 못 받고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럼 앞으로라도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건 수요가 많아지던 공급이 낮아지던 그래서 금액이 높아져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가 말씀드릴 땐 입찰에 선정이 되시고 입찰에 선정된 금액으로 다시 수익률 분석을 마이너스로 해봤을 때 역으로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공사를 시작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도 현물 시장에 계신 분들이 REC가 폭락을 해서 너무 낮다, REC 금액이 너무 낮다 보니 수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연하게 그것이 언젠간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어떻게 올라갈 수 있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지금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땐 REC가 남아돌 것 같다? REC 가격이 올라갈 여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상황이 아닐까요?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저는 하반기에도 물량이 많이 나오더라도 무조건 입찰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가져가기 위해서 REC 입찰에 선정이 되십시오. 장기거래 계약에 들어가셔서 선정을 시키십시오. 라고 안내를 계속 해드리지 않습니까? 하반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반기 물량 많이 나오는데 공사업체에서 그렇게 시공업체들이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물량 많이 나올 건데 하반기에 물량 많이 나올 거니까 지금 공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반기에 좋은 금액으로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하반기에 물량이 많이 나오고 시장이 좋아진다라는 게 REC 금액이 올라간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계획으로 보기엔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그렇다면 지금은 수익성을 담보할 수 있는 건, 확정할 수 있는 건 조금 더 보수적인 기준으로 장기 거래 계약에 선정이 되시든지 REC 판로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는 저희 뭐 카페에 이제 협력업체들 지금 속속 들어오시고 계시는데요. 모듈 제조회사 아니면 EPC 설계 시공하는 업체들, 외국계 제품들 가지고 들어오셔서 저가로 지금 공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실한 기업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제품들 인버터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모듈 저렴하게 구입하셔서 공사 잘하는 업체들이랑 같이 손잡고 시공하신다면 좋은 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조차도 물론 작년에 공사한 사람보다 지금 공사하시는 분들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원가가 그만큼 더 낮으니까. 다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REC를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 지금 제일 많이 얘기하는, 공사업체들이 많이 하는 얘기가 그거지 않습니까? 물량 많이 나올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책임은 질 수 없는 겁니다, 누구도. 그리고 이런 일들이 나오면 반드시 따라 나오는 일들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수익률이 더 나은 사업에 투자하십시오. 그러니까 몇 년에 한 번씩 무한전력이라는 것도 계속 나왔고, 뭐 해외 사업안들도 계속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국내 시장이 짜그러들고 국내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나타나다 보면 다른 투자처를 찾으려는 노력들을 계속 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 해외 사업안이나 뭐 다른 투자처, 다른 사업안, 뭐 다른 발전소, 발전 전력 사업에 대해서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런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따져갈 것인가, 어떻게 찾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 번쯤 더 고민을 해보시고 한다면 사실 그런 어려움 없이 사업을 준비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해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제가 이 사업에 몸담으면서 배워왔던 것들을 나눠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해드리는 겁니다. 저보다 많이 알고 전문가분들이 당연히 이 바닥에는 더 많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지금 진입하시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시장 흐름을 경험자에게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한 번쯤 더 생각해 보시고 저 말이 맞는지 아닌지, 어떻게 검증을 해야 되는지 스스로 공부를 해보시는 과정들이 정말 필요합니다. 지금 카페에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좀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어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하는, 다음 주, 그러니까 26일 날 2020년 상반기 RPS 입찰 결과 발표가 나죠. 그랬는데 보다 보니 갑자기 시공업체에서 입찰 진행이 취소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입찰 참여를 시공업체에서 했더라도 결과는 사업자가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세금계산서 발행용 공인인증서 가지고 계신 거 가지고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우리가 입찰 참여 접수했던 과정 그대로 들어가시면요, 26일날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전자민원으로 들어가시고요. 전자민원에서 고정가격 계약 경쟁입찰 클릭하시면 이렇게 접수했던 시스템으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접수했던 시스템에서 우리 사업자 등록 번호 넣으시고 로그인 누르시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셔서 개별적으로 결과를 보셔야 되다 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업체에서 진행을 했더라도 결과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뭐 많이 기다리시고 많이 준비하고 계실 테지만 모두가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요번에는 매년 이제 어느 정도 금액들에 선정이 되셨는지 조사를 했었습니다. 카페에서 그리고 유튜브에서 요번에도 진행을 하겠지만, 이번에는 선정된 금액, 그리고 사용한 모듈이 국산인지 중국산인지, 사용한 인버터가 국산인지 중국산인지에 대해서 같이 기재를 해주시면 다음번 입찰에 참여하고 진행하고 데이터를 쌓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해서 올려드릴 거다 보니까요.
그렇게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댓글이나 카페로 들어와서 참여해 주시고요. 한 번쯤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영상 준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